자, 그 다음은 이제 개정교육과정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아이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왜 2026년인데 2022 교육과정이냐라고 말씀하시면 2022년에 개정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인간상과 핵심 역량, 학교에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수준에서 지정을 한 거고요. 각 학교에서는 여기에 근거해서 학교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22년 2022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이제 2025년 3월에 중1과 고1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입학하는 2026년 3월에는 중2까지 적용이 되고 27년이 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전 학년, 초중고 전 학년이 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자유학기제라는 걸 하게 돼요. 중학교 1학년에 1학년 과정과 2학년 과정, 1학기 과정과 2학기 과정 두 학기 중에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가정중심 평가를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자유학기제 활동이라고 하는데,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계에 들어온 지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자유학기제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변화된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22 교육과정 이전에는 1년간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2022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학년제가 학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 학기 중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게 돼요. 예전과 달라졌죠. 아이들의 언니나 형이 있으면 그때는 아마 자유학년제로 1년간 운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학기에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2학기에 운영하는 학교도 있는데, 그 또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1학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많은 부모님께서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험이 없는 학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학기제의 핵심 단어는 시험이 아니고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이 자유학기제의 핵심인데,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으신가 봐요. 자유학기제 얘기할 때마다 항상 시험 안 보는 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교과 수업도 하고 자유학기 활동도 하는데요. 시험 봅니다, 어머님. 보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상상하시는 이렇게 종이 시험지, 이만한 종이 시험지 놓고 이렇게 손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보는 그 지필평가를 보지 않는 학기가 자유학기고요. 수행평가라는 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시험이 없는 학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많이 곤란합니다. 평가합니다. 수업을 하니까 당연히 평가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손으로 이렇게 답을 써내려가는 지필평가를 안 보다 보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세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활동이나 토론 수업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많이 시도를 하시고요. 당연히 모둠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로 이루어지다 보니, 근데 이제 수행평가가 어머님들이 기대하시는 숫자로 되어져 있는 100점, 20점, 30점 이런 그런 숫자로 되어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문장으로 평가 결과를 알려드려요. 패시브 하우스 만들기 활동을 하는 동안에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발표하는 활동을 참여했는데 이러저러하게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학생 개개인별로 선생님들께서 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성적표가 출력돼서 가정으로 다 나가요. 근데 그 성적표를 이렇게 딱 보시면 그 성적표에는 A, 1등,
100점 이런 숫자나 아니면 기호가 써 있는 게 아니라 글로 다 쓰여져 있어요. 국어 시간에 독서 활동으로 무슨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할 때 이 아이가 이러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토론 활동에서 이러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에 특출난 활동을 보였음.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다 한 가정통신문 형태의 그런 성적표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에는 태도나 흥미도나 참여도가 당연히 포함될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특히나 더 흥미를 보였다. 전 과정이 여기 A부터 Z까지 있는데 이 학생은 이 중에서 특히 이 부분에 보다 더 집중도 있게 참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본인의 진로가 이 관련 계열이어서 이 부분에 보다 더 흥미를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을 다 평가를 해서 평가 기록을 작성을 해서 가정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교과 수업 외에 자유학기 활동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으로 크게 두 범주로 나뉘게 됩니다. 주제 선택 활동은 말 그대로 주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체 활동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신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뭐 악기 연주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주제 선택으로 뭐 기타 배우기 뭐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토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토론 관련된 활동반을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진로 탐색 활동은 말 그대로 진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적성과 소질 또는 미래에 대해서 탐색해 볼 수 있는 거여서 어떤 면에서 보면 주제 선택 활동과 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조금 더 진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진로 탐색 활동이 돼요. 그래서 진로 탐색 활동으로는 뭐 제가 제빵반 이런 반들도 운영이 되고요. 제가 제빵 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죠. 제가 제빵, 뭐 제빵사 대기 뭐 이런 식으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이루어지고 아마 99%, 99.999%의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부분에 흥미가 있고 어느 부분의 진로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 선택을 해서 주제 선택과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런 기회들을 주고 교육하는 활동이 자유학기제에 이루어지는 메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셔서 시험 안 보는 학기래 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유학기제는 평가를 하지 않나요? 아니요. 평가합니다. 평가하고 수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님들께 성적 통지표라는 형식으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X라고 했는데 이거 뭔 의미냐면 자유학기제의 출결 상황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교육감 선발고 아니고 학교장 선발고가 있어요. 학교장 선발고는 면접을 봅니다. 그런 면접 과정에서도 이런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X보다는 세모가 조금 더 적절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건가요? X 말고 세모로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가정 중심 평가 말씀 좀 드릴게요. 수업 중에 평가를 합니다. 함께 합니다. 가정 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선원 수령 평가도 하게 되어져 있고요. 주요 과목들은 A, B, C, D, E 5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하는 체육, 그 다음에 음악, 예술 활동, 음악 미술은 A, B, C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일부 과목,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운영되는 그런 과목은 패스월 페일로 통과하거나 아니면 통과하지 못하거나 패스월 페일로 하는 과목도 일부 있습니다. 평가 비율과 그 평가의 계획은 연간 운영 계획을 학교에서는 미리 2월에 다 짜요. 그래서 학교 정보 공시에도 올려놓고 학교 교육계획서도 포함시키고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 통해서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1학기 초에 1, 2학기 평가를 다 안내를 해드리면 오히려 더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봐 1학기는 1학기 초에
2학기 평가 계획은 2학기 초에 이렇게 나누어서 안내 드리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는 2월 말까지 연간 평가, 수행 평가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넣을 건지 평가의 비율과 계획을 다 수립은 합니다. 일부 과목은 학생평가 선도 과목이라고 해서 지필고사, 아까 그 말씀드린 손으로 이렇게 쓰는 평가,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100% 수행평가나 서술 논술형 평가로만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자료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되는 내용인데 못 받았다 이런 말씀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통신문 그 종이로 나가지 않아요. 앱으로 해서 어머님, 아버님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열람 가능하시도록 핸드폰으로 드리니 가정통신문 앱을 반드시 설치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이런 안내들을 제때제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깜빡 잊었어요. 말씀 좀 드릴게요. 특히 1학년 때 자유학기제 하는 기간 동안에 물론 뭐 2학년,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둠 활동을 많이들 시키세요. 선생님들이 모둠 활동 설계를 해서 모둠 활동으로 수업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이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모둠 활동으로 해서 뭘 평가를 했는데 수행 평가를 하는데 우리 조에 4명인데 뭘 3명이 제대로 안 해서 나 혼자 다 해야 돼. 너무 속상해. 짜증나. 막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아마 형이나 누나, 언니가 있었으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어머님께 투덜거리는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하셔야 좋을까요? 너무 속상해. 나 혼자 다 하고 있어. 쟤네들 하나도 안 해. 엄마 학교에 전화 좀 해줘. 그러면 어머님,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니네 반 그 친구들을 혼내줄게.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모둠 활동 때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해 나 혼자 다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어머님. 아이고 그 어려운 걸 4명이 해야 되는 걸 너 혼자 다 하다니 일단 너 대단한데? 이렇게 일단 먼저 칭찬부터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격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물어보세요. 왜 근데 너 혼자 다 해? 그럼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네가 가서 이렇게 하자고 역할 분담을 나눠.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같이 동조해서 화를 내시거나 하면 아이들이 더 속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친구들이 했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아이는 자기가 혼자 다 하는 줄 알고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는 진짜로 자녀분이 혼자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우리 애가 혼자서 이렇게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못 자고 고생했는데 성적은 다 똑같이 A를 받은 거야? 이거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리더십 공부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그러니까 학업 성취가 높은 아이들일수록 성인이 됐을 때 우리 사회에서 리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공부를 잘 해야만 리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말이지만 학업 성적이 좀 낮더라도 다른 부분에 역량이 뛰어나서 우리 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적이 좋아야지만 리더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말인데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리더가 됐을 때 밑에 운영하고 있는 팀의 조직을 짜고 그들에게 역할 분담을 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수행했는지 단계별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팀의 리더가 하는 일이잖아요. 아마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혹시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맞아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 우리 팀에 누구누구가 안 하는데 그 친구에게 지금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거 어른들도 어렵잖아요. 어른이 된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을 이런 모둠 활동을 통해서 수행평가하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럼 지금 니네 모둠에서 네가 지금 이거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러면 혼자 다 하지 말고 같이 한번 짜보자. 니네가 해야 될 일이 뭐뭐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저절로 리더십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혼자 다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지난번에도 저 A라는 친구랑 같이 조를 짜주더니 왜 이번에도 그 같이 조를 짜줘가지고 우리 애가 못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머님, 아버님, 학교에서 아이들을 차별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하지는 않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아이에게 신뢰가 가고 그 아이가 이쁜 건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그 아이만 이뻐하거나 차별하지는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도 같은 데서 마주쳤을 때, 급식실에서 마주쳤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보면서 미소가 떠올라요. 미소가 나와요.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을 때 그냥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다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한박 웃음을 웃으면서 어머 왔니? 안녕? 오늘도 즐겁게 잘 지내보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요. 그거 그 아이를 차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아이가 하는 어떤 행동,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고 격려하게 돼요. 그것까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지지받고 응원받고 격려받는 것들이 학업 성적에 10점 더 받고 20점 더 받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부분은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모둠 활동으로 속상해할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꼭 말씀해 주실 부분은 역할 분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이만큼 선생님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자기 효능감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구나라고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진학 말씀드릴게요.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뉘게 됩니다. 전기고는 말 그대로 전기, 먼저 뽑아서 전기고고요. 후기고는 선발하는 시기가 나중이어서 후기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고는 학교장 선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교장이 모집 요강과 그 선발하는 기준을 정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가 학교장 선발고입니다. 후기고는 교육감 선발고와 학교장 선발고가 섞여 있어요. 교육감 선발고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일반고가 교육감 선발고고요. 학교장 선발고가 후기고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똑같이 학교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교를 후기고의 학교장 선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어느 학교를 전기고라고 하고 어느 학교를 후기고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입시 자료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요거는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전기고, 서울 시내에 있는 전기고는 2026학년도 기준으로 83교입니다. 전기고 학교장 선발고에 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이름은 과학고지만 과학고가 아니에요. 영재학교예요. 그 다음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줄여서 특목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목고에는 과학계열 특목고, 예술계열 특목고, 체육특목고, 산업수요 맞춤형 특목고, 이렇게 4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학계열 특목고는 세종과학고등학교랑 한성과학고등학교 2학교 있고요. 예술계열 특목고 6개 학교, 체육특목고 1개 학교, 마이스터고 서울시내에 5개 학교 있습니다. 그 다음 특성화고, 직업계고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직업계고, 특성화고가 67개 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고 중에서 예체능 계열인 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1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염광고등학교의 관악예술과 1개 있습니다. 여기가 전기고에 해당되는데 먼저 뽑아요. 원서를 먼저 써요. 11월쯤에 원서를 씁니다.
후기고는 정기고 끝난 이후에 정기고 합격자까지 다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입학 원서를 쓰게 되는데 보통은 12월에 씁니다. 그래서 후기고는 서울 시내에 236교가 있는데요. 교육감 선발고와 학교장 선발고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발고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일반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죠. 일반고 212교가 있고요. 과학 중점 학급을 두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22교. 그 다음 학교장 선발고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 국제계열,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줄여서 자사고라고 하는 학교가 후기고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전체는 일반고인데 그 중에 두 학급 또는 뭐 한 학급을 예술, 체육, 중점 학급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4개 교이지만 4개 교 안에 1개 학급 또는 2개 학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선발하는 일반고 2개 학교 있습니다. 한강고, 삼육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기고와 후기고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학 진학 문제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딱 정해놓고 엄마 저는 저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준비를 1학년 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친구들의 상당수는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좀 더 많았고요. 그리고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서도 좀 바뀌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도 좀 바뀌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입학하면서부터 우리 학교는 전기고에 어디를 갈 거야 또는 후기고에 어디를 갈 거야 이렇게 미리 정하지 마시고 자녀분과 수시로 말씀 나누시고 어느 분야에 좀 더 관심이 많은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학생이 진학할 학교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출석할 때 쭉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점수인데요. 줄여서 저희 편하게 얘기할 때 내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신은 만점이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교과 점수가 80점 들어가고요. 출결 점수가 20점이 들어가는데 교과 점수는 쌓아가는 점수예요. 그래서 과목 공부를 하고 뭐 수행평가도 하고 지필평가를 해서 과목 성취도 A, B, C, D, E 또는 A, B, C 이렇게 점수를 받으면 그 점수를 가지고 A가 몇 개 있으면 몇 점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쌓아가는 점수가 교과 점수고요. 출결 점수는 깎아 내려가는 점수예요. 20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개근이면 깎일 게 없으니까 그냥 20점 그대로예요. 근데 미인정 결석을 했다, 미인정 결석 몇 회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점수가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미인정 결석이 많아지게 되면 출결 점수가 빵점이 되는 학생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과 점수와 출결 점수를 합산한 점수 100점이 내신 점수로 산출이 되게 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 점수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디벗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디벗 아이들이 썼을 거예요. 집에도 혹시 가져왔나요? 집에 가져가게 하는 학교들도 있었을 테고 아마 많은 학교들에서 집에는 못 가져가게 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만 쓰도록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디벗,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용으로 나누어 준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디지털 플러스 벗 친구, 벗이라고 해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친구 디벗이라고 부릅니다. 디벗은 2024년도까지는 기본은 이제 학교 집에 가져갈 수 있는데 학생들이 좀 부담이 되거나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무겁거나 부담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일괄로 보관할 수 있었고요. 2025년도부터는 정책이 바뀌어서 기본이 학교 보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은 학교에서 일과 시간 중에 쓰고 수업 시간에 활동할 때 쓰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보관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그런 어떤 디지털 도구의 유혹에도 잘 안 넘어가고 그리고 집에서 사교육 받지 않고 EBS 보면서 혼자 공부하는 타입인데 이거 디벗 집에 가져오면 안 되나 하시면 학교에 요청하시면 그 학부모님이 이렇게 확인서 쓰고 집에도 가져갈 수 있게 허용해 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 문의를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내해 주시는 그 규정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막 댓글창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디벗 처음 듣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학교에 노크 써서 그럴 거예요. 학교에 노크 쓰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자료 검색부터 발표용 자료를 만드는 거 아니면 이제 그 학습에 특화된 어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가지고 쓰는 거 이런 도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의 규칙,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가정에 갖고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면 가정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집에서는 그냥 집에 거 쓰면 돼요 하시면 신청 안 하시면 그냥 학교에 보관하고 수업 시간에만 쓸 수 있습니다. 디벗 때문에 우리 아이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거나 게임을 할까봐 너무 걱정이 돼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MDM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MDM 프로그램이 차단한 사이트에는 접속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